지금부터 세계인권선언 72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빈 소개드리겠습니다. 내빈께서는 정면의 카메라를 향해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중배 언론광장 상임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정문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십니다. 이성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십니다. 박찬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십니다. 네, 또한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신 김명수 대법원장님, 그리고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분들과 온라인에서 기념식을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휴먼아시아 청소년 합창단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먼아시아는 오늘을 위해 티셔츠도 맞추고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전해왔습니다. 다음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그 낯선 세계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매해 가장 정성 들여 준비해 오던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몇 분만 모시고 그러나 영상으로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행사의 의미를 같이 한번 다시 나누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권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시간을 내주신 김명수 대법원장님, 김중배 언론광장 대표님,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대표님, 그리고 온라인에서 기념식을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하신 공로로 오늘
명예로운 상을 받으시는 백도명 서울대학교 교수님, 모든 수상자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72년 전 오늘은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날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참화를 연이어 겪은 인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해 모든 국가, 모든 사람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오늘 유엔 회원국들은 기념식을 통해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3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을 맡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족은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유엔에서 각 회원국에 적극적으로 인권기구 설치를 권고한 데서 비롯했습니다. 인권위의 존재는 세계인권선언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인권위의 활동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낸다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권위는 72년 전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질 때의 정신을 잊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금의 시대적 과제를 직시하고 부딪힐 것인가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사회는,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극복하려 힘을 합치는 중에도 한편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 종교 또는 확진자에 대한 혐오가 일기도 하고, 집에서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여성이나 노인, 아동,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방임 등 인권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은 사회적 약자가 겪는 인권 침해와 차별 문제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코로나19 시대라는 유례없는 상황은 평등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크게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누구나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누구도 인권보호 체계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최선이라는 점, 모두를 위한 평등이 실현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실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인권위가 실시한 국민의식 인식조사에서 10명 중 8명이 코로나를 겪으며 나도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느끼게 됐고, 모두의 평등을 보장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처음 맞닥뜨린 위기 속에서 모두의 평등을 말하는 우리는 우리 사회의 성숙한 모습은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을 딛고 세계인권선언을 일본의 72년전을 떠올리게 됩니다. 인권위는 2018년부터 혐오 차별 문제를 인권 문제로 제기하고, 올해는 이에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화답하는 각계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리커버 데러, 한국말로 하면 변화, 회복,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 개인을 위하여 우리는 회복의 그 가치와 길에
명심하는 올해 유엔의 세계 인권 선언 슬로건에서 참으로 많은 길과 가야 할 해답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미리하고 배라 더 나은 회복을 향한 시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더 나은 회복을 위해 나아갑시다. 모두를 위한 평등을 위해 희망을 품고 용기 있게 맞서고 목소리를 낼 때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건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대법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이한 것을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인간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애쓰고 계신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성 파괴를 경험한 인류는 1948년 12월 10일에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할 목적으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하였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사회의 기본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인권 보장이 모든 국가의 핵심적인 임무라는 인식을 확립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는 경제가 괄목할 만하게 성장한 역사임과 동시에 인권 개념의 지평이 지속적으로 넓어진 역사입니다. 비약적인 경제 성장의 시기에는 인권 개념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소극적인 의미에 머무르기도 하였습니다. 점차적으로 인권 개념은 헌법에서 정한 사유권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과 성적 소수자, 장애인과 아동, 청소년, 노인과 외국인의 인권 신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수자의 지배력이 소수자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사법부의 존립 목적입니다. 최근에 사법부는 성인지 감수성을 재판의 기준으로 삼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게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인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끊임없이 매진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인권 보장과 기본권 수호의 소중함을 인식해서 사회 전체의 인권 수준이 한 차원 더 높아지고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존엄한 존재로 동등하게 대접받는 세상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중배 언론광장 상임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눈이 좀 나빠서 안경을 끼고 봐야 되니까 이게 특히 촬영 연출하시는 분한테 죄송합니다. 화면이 잘 나오지 않을 것을 미리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권의 날을 우리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날마다가 끊임없는 인권의 날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헛된 꿈이 아니라는 것을 뜨거운 체험으로 간직하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나라냐? 나라란 무엇인가? 이런 걸 묻는 저 촛불을
광장의 함성은 나라다운 나라의 책무를 묻고 다짐하는 더욱 넓고 더욱 높고 더욱 깊은 인권선언이 아니었던가. 바꿔 말할 나위도 없이 그것은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세계 인권선언을 넘어서 진정 사람다운 사람의 삶의 새로운 세계를 열고자 하는 온몸의 절기였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올려오는 그 메아리 속에서 오늘 인권상을 수상하는 여러분과 시민사회의 일꾼들, 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들이 노고가 꾸준히 오늘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감히 특사의 말석에 나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우리의 갈 길, 인권의 길은 너무도 멀다는 사실 또한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마당에 여기 걸려있는 오늘의 주제, 모두를 위한 평등은 제 눈을 번쩍 뜨이게 합니다. 이제 인권은 1세대, 2세대, 3세대 등의 담론을 넘어서 또 어쩌면 지킴이에서 펼침의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웃하는 다른 종의 생명들과 심지어 자연의 권리에 이르기까지, 그래야만 인류세 또는 자본세라고도 일컬어지는 오늘이 인류의 종말로 침몰하지 않고 우주 공생의 세계를 표현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날마다가 인권의 날이기를 축원하는 저는 또 다른 꿈도 꾸고 있음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K-팝과 K-방역을 아우르며 우리의 인권 지킴이, 인권 펼침이가 K-인권으로 세계 보편적 전범으로 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사를 축원으로 덧칠해버린 못난 충정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중배 대표님 감사합니다. 화면에도 멋있게 나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배 선생님, 최영애 국가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인권상을 수상하시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인권의 날 축하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권의 날은 지금으로부터 72년 전 유엔이 채택한 세계 인권 선언의 정신에 따라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우리의 다짐을 담아 제정되었습니다. 우리가 매해 인권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다짐을 제대로 실천해 왔는지 되돌아보고 다시 심기일전에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고자 함일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올해처럼 전 인류가 함께 고통스러운 상황에
봤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연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도 기세 좋게 계속되며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명에 가까운 환자가 발생했고 1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연일 수백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그 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치명적인 질병에 감염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가까운 친지나 벗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애써오신 국가인권위원회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의 수상자들을 비롯한 인권운동가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인권이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재앙인 환경위기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올해 인권의 날 캐치프레이즈로 모두를 위한 평등을 내걸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의미에선 모두를 위한 평등을 실현한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에서부터 길거리 노숙자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감염시켰으니까요. 하지만 미국 대통령은 수억 원의 돈을 들인 치료로 며칠 만에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은 가족도 친지도 보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재난에 노출되더라도 그 재난의 영향이나 재난으로부터의 회복하는 힘은 이렇게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재난의 불평등성에 대해서 눈길을 돌려야 하는 까닭입니다. 저는 최근 한 잡지에 실린 홈리스들이 살아낸 팬데믹의 첫 해라는 글을 읽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방역 대책은 외부 활동을 줄이고 가능한 한 집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머물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UN 주거권 특보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잠재적 사형 선고라며 홈리스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기록은 집에 머물라는 방역 대책으로 인해 거리의 노숙인들이 야멸차게 쫓겨나고 털리고 흩어졌다고 증언합니다. 자활시설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쪽잠을 자던 역대합실에서 밀려났습니다. 무료 배식이 사라진 데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공공 일자리마저 줄었습니다. 그들을 치료해주던 공공병원들이 속속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변신하면서 병원에서도 쫓겨나야 했습니다. 전 국민의 99.5%가 받았다는 재난지원금도 그들 가운데 35.8%만 받았다고 합니다. 재난 상황에 더 가혹한 영향을 받는 사회 취약계층에 돌봄의 손길을 내미는 게 국가의 역할일 텐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더 큰 고통에 내몰리는 것은 노숙자들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조사에선 남성보다는 여성,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취업자보다는 실업자 등 좀 더 취약한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팬데믹이 취약계층의 생명권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쟁이 인간이 만들어 온 문명을 한순간에
파괴해버렸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인권운동 진영이 애써 싸우며 지켜온 인권적 가치들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방역의 필요성을 이유로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고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도 제대로 비판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 코로나 광풍이 꺾이고 우리가 이른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면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 되돌아갈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참 뒷걸음쳐진 상황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우리 인류가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자연을 착취하며 정신없이 달려온 기존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는 한 코비드19가 야기한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언제라도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재앙을 방지하는 길은 성장주의에 매몰된 기존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적 삶을 복원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생태적 삶의 복원을 지향하는 환경운동은 또 하나의 인권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대전의 참화에 대한 반성이 1948년의 세계 인권선언으로 결실을 맺었듯이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도 인간이 초래한 환경위기에 대한 반성을 낳고 인권을 넘어 다른 생명체의 생명권까지 존중하는 생태 민주주의로의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권운동은 생태위기와 기후위기가 인권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단단히 인식하고 우리 환경운동은 인권 담론의 유용성을 인정해 함께 연대해 나간다면 그러한 소망이 꿈을 넘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태선 선생님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 공동대표님이기도 하시지만 또 환경단체 대표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인권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분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대한민국 인권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권상은 공개 모집을 통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추천을 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와 활동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홍조 근정훈장을 받으신 백도명 교수님입니다. 살균제와 폐손상 인과관계를 밝혀낸 연구활동가로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원전 방사능 피해, 라돈 침대 건강 영향조사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편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 배상을 이끌어내는 활동을 전개해 오셨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신 이선경 원주시민연대 대표님입니다. 이선경님은 31년간 지역 현장에서 시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표창 개인 부문입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김철환.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의 활동가 김철환님은 지상파 방송 메인뉴스 수어통역 제공 운동을 이끄시는 등 우리 사회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의 차별을 개선하는 데 힘써 오셨습니다.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 김은지.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 센터장 김은지님은 재난 피해자, 아동,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찰 인권의식 향상에 힘쓰고 계십니다. 부산대학교 인권센터 임애정. 부산대학교 인권센터 상담원 임애정님은
여러 학교와 단체에서 인권과 성평등 분야의 교육과 연구, 상담 활동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의 인권문화 증진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단체의 수상입니다. 전쟁 없는 세상. 전쟁 없는 세상은 대체복무 시민사회안을 마련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등 대체복무 법안을 제정하고 통과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은 체계적인 인권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인권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고 전국 최초로 주민 참여형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는 인권 존중 책임 강화를 위한 내부 체계를 공고히 하고 다양한 인권문화 확산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은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권 영향평가의 선도적 모범 사례를 제시하여 인권 경영문화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이어서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 격상으로 위원장 개인 표창 수상자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김철환님,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 김은지님, 부산대학교 인권센터 임애정님, 위원장 단체 표창 수상기관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한국조폐공사,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은 오늘 시상식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전하며 다른 자리를 빌어서 표창장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상은 훈장, 대통령 표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표창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수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되는 수상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백도명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훈장증 서울대학교 교수 백도명. 귀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홍조 근정 훈장 2020년 12월 10일 대통령 문재인.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정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부상으로 시계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드릴 게 많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두 분께서 앞을 향해서 카메라를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배우자이신 윤옥주님께서 축하를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기념 촬영 같이 하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대한민국 인권상 대통령 표창 시상을 하겠습니다. 이선경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원주시민연대 대표 이선경. 귀하는 인권 옹호 활동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대통령 문재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수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네, 부상으로 시계도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를 위해서 전 강원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진희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함께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분들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인권상 위원장 표창을 시상하겠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대표하여 가람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표창장 전쟁 없는 세상. 그 단체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킨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부상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 함께 해주시지요.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뜻깊은 대한민국 인권상을 받으신 수상자분들의 수상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도명 교수님. 코로나로 참 엄중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마음으로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는 가능하게 말씀해 주신 분들한테 우선 감사드립니다. 글쎄 지금까지 아마 제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일부나마 아마 질병의 원인을 밝히고자 했던 일이었는데요. 그렇지만 돌이켜 보면은 이런 저의 일보다는 그 본인이 질병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그게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왜 그런지를 알고자 질문을 던지셨던 것, 그리고 그러한 질병의 원인들을 거부하는 삶의 궤적을 스스로 선택하셨던 분들, 그리고 그런 선택에서 본인에게 혹은 주변 분들에게 그 주어지지 않았던 가능성, 권리의 폭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자 하셨던 분들, 그리고 그렇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대안의 변화를 행동으로 만들어내 주셨던 분들이 없으셨다면은 아마 제가 하였던 이 일은 큰 의미가 없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안전해지고 건강해지는 변화가 있었다면 그 배경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위험에 대한 알 권리, 그리고 대안을 선택할 권리, 그리고 대안을 행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권리의 중요성을 실제 보여주신 분들 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그런 분들의 생각을 전달하고 정리하는 그런 일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인데요. 단지 한 가지 지금 이 자리를 빌어 제가 들여다본 일들 중에 말씀드릴 게 하나 있다면, 아동 학대의 문제 혹은 학대로 인한 사망도 중요하지만 학대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사망을 구별해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학대로 인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복역을 하고 있는 백영욱 씨라고 하는 분의 입양아 은비 사건에 대한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는데 아무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재판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자료가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상
이러한 저희의 일들 중에서 저를 정신적으로 키워주시고 단련시켜주신 분들, 동료분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돌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를 육체적으로 키워주신 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제 아내를 길러주시고 또 제게 건네주신 장인어른, 장모님 모두 안 계시지만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가정처럼 밖에서 일을 한다고 제 식구들한테는 충실하지 못했는데 제가 잘못할 때마다 항상 그 모습을 되돌아볼 거울이 되어 지금까지 옆에서 지켜봐준 아내와 또 아이들한테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신 이선경 원주 시민연대 대표님의 수상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이제 모든 분들이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고요. 제가 오늘 받은 상의 기쁨 이런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저에게 그 상을 주신 것은 인권의 지역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권의 전국화를 지역에서 현장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대통령의 뜻과 또 위원장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지역에서는 광장에서는 그리고 현장에서는 인권을 지키려고 하는 수많은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조금 변했다 하더라도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환경에서 인권 보장을 위해서 많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상을 계기로 더 많이 정진하고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원주시민연대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원주와 강원 지역에서 인권 활동을 하시는 분들 또 전국의 활동가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 없는 세상을 대표하여 가람님께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쟁 없는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람이라고 합니다. 먼저 세계인권의 날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사실 저보다 훨씬 많은 동료 활동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아쉽고 감사한 마음들을 받아서 함께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없는 세상은 2003년 5월 15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후원인들의 모임으로 출발한 평화인권운동 단체입니다. 매년 500에서 800명의 사람이 종교적, 평화적 양심과 신념을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일을 멈추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는 그 다짐이 18년 전의 다짐이 18년이나 걸릴 줄 사실 저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그 여정 위에 그 길을 함께 묵묵히 걸어와 주신 국가인권위원회도 함께 계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처음으로 권고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 용역, 토론회, 성명, 의견 표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저희 전쟁 없는 세상과 많은 평화 인권 활동가들과 함께 사회에 지속적으로 던져왔습니다.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의 합헌 결정을 거쳐서 마침내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병역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을 때도 그 결정을 환영하는 인권위의 성명이 나왔었고 같은 해 11월 최초로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나기 직전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의 의견이 대법원에 전달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권과 양심, 평화적 신념에 가혹했던 우리 사회의 척박한 현실을 많은 이들과 함께 바꾸어 왔으나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헌재 판결 이후 거의 1년 6개월 만에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었고 바로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결정 이전에 재판이 시작된 병역 거부자들 중에 200여 명은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수감되었던 5명의 거부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차가운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대체복무제도는 그 역사적 의미가 무색할 만큼 복무 영역, 복무 기간, 복무 형태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인권 친화적이지 못하고 제한적이고 징벌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2020년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단체로 선정해 주신 것은 앞으로 대체복무제의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제도가 양심을 선별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양심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잘 활동하기를 바라는 응원이자 당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나아가 전쟁과 전쟁을 준비하는 것, 폭력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시스템이자 우리의 일상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군사주의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평화와 인권의 언어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더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전쟁 없는 세상은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제까지 그러하셨듯이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수상하신 분들 활동 영상을 만들면서 그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공연은 여울림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여울림은 남과 북의 여성들이 함께하는 합창단입니다. 오늘 공연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고 또 기대도 많았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하시면서 아리랑 이음곡과 바위처럼 2곡을 이어서 들려드리겠다고 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곡을 다 같이 부르고 이렇게 손을 흔들고 헤어지려고 했었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다시 전과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다짐을 할 수 있는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세계인권선언 72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